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베트남 생활 블루헤버입니다. 오늘은 베트남에서 2달 이상 거주를 해야 하거나 개인 사업 등으로 장기 체류를 하기 위해 베트남 입국 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비자에 관한 내용인데요. 24년 1월 기준 현재 베트남 거주를 위해 일반인이 받을 수 있는 비자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관광비자, 노동비자, 결혼비자, 이비자에 해당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비자에 관해 주의사항과 앞으로 비자 신청 후 펼쳐질 기상천외한 사항을 모두 정리하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라도 본인에게 일어날 수 있고 그에 따른 주의사항과 경우의 수를 사전에 인지하고 참고하시어 이비자에 대한 다른 대안을 추가로 꼭 세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출발합니다. 믿고 따라오시죠. 관광비자는 외국인이 베트남에 입국하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무조건 주어지는 비자로서 베트남 당국의 상황에 따라 체류기간을 짧게는 30일에서 길게는 45일까지 랜덤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 외 비자로서 대표적으로 회사 등 법인이 보증을 하는 노동비자, 현지인과의 공식 혼인으로 인한 결혼비자와 마지막으로 최근 체류기간이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난 일시적인 장기비자인 이비자,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비자라고 해서 도대체 무슨 비자인지 생소하실 텐데요. 베트남 당국이 전 세계 각국의 신청자가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비자라고 해서 단순히 비자 앞에 알파벳 E를 넣어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전 90년대 말 한국에서 한창 인터넷이 급속히 보급될 때 회사나 상품 중 오만 이름 앞에 다 붙이던 알파벳 E를 떠올리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이비자 신청 시 베트남 거주지 주소, 체류 이유 등과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 정보와 회신받을 이메일 같은 간단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내면 며칠 후 신청 시 기재한 이메일로 베트남에서 체류 가능한 기간을 명시한 PDF 파일이 하나 오는 식인데요. 이 문서 파일을 제시하거나 입국 심사 시 폰으로 보여주면 되는데요. 다만 입국 심사관에 따라 핸드폰으로 보여주는 경우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 가급적 종이로 출력하여 여권 건네줄 때 꼭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자의 체류 기간은 기존 30일이었는데요. 그러나 코로나 사태 이후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23년 4분기부터 체류 기간이 9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 비자도 종류는 2가지가 있는데요. 수수료가 25달러, 한국돈 33,000원 정도로 베트남 입과 동시에 출국하면 효력이 바로 끝나는 단수 이 비자, 수수료 50달러, 한국돈 66,000원 정도로 90일 동안 몇 번이고 자유롭게 베트남에 입출국이 가능한 복수이 비자 2종류입니다. 애초에 베트남 당국이 이 비자를 만든 이유는 외국인이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베트남 대사관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공식 신청 수수료 몇 배가 되는 비싼 돈을 내고 어쩔 수 없이 비자 발급 대행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배단을 없애기 위함인데요. 또한 베트남 당국은 이 비자를 집에서 편하게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3일 이내에 비자를 받아볼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든 취지와는 달리 현재 이 비자는 베트남에서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이에 따른 많은 문제와 피해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우선 현지 사정을 잘 알지 못하고 이 비자에 대해 베트남 당국의 홍보 멘트만 철석같이 믿고 비자를 신청하여 계획과 일정을 세우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비자가 전혀 계획대로 발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 베트남에서 모든 계획과 일정을 다 망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이 비자에 대해 잘 알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설명에 앞서 베트남에 와서 어느 정도 살아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시겠지만 한국에서 행정처리나 공무원 응대만 보다가 베트남 공무원들의 행정처리를 처음 보시면 많이 놀라실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한국에는 공무원들이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마인드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반해 베트남 공무원은 국민 위에 군림한다는 통치의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보다 베트남 행정처리는 일반적으로 3가지가 더 없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른데요. 첫째는 친절, 둘째는 책임, 셋째는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비자의 문제점도 이 원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선 이 비자 신청 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예상 입국일을 잘못 기입하는 경우인데요.
입국일을 맞춰 이비자를 신청하였지만 입국일보다 늦게 발행되어 이비자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비자 발급이 지연되어 아무리 수정을 원하고 취소를 하고 싶어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인 답변은커녕 기본적으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청을 하고 최종적으로 수수료를 카드로 결제했다면 환불이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일단 결제를 했다면 돌이킬 수 없으니 이비자 신청 시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하여 진행하는 것이 비자 신청 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신청 후 3일 이내 발급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운이 아주 좋아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 일주일 정도 걸리고 케이스에 따라 한 달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인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오락가락 비자 발급은 이 비자에 맞춰 베트남에서 체류 계획이나 일정이 있으신 분들을 아주 환장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주범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항공권 취소 수수료나 계획한 기존 일정이 있어 입국일은 다가오는데 기껏 돈까지 써서 비자를 신청했더니 비자가 입국 일정에 나오지 않아 결국 관광비자만을 받고 입국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신청한 이비자가 나오지 않아 일단 입국 시 관광비자를 받고 여권에 체류기한이 찍히면 현재는 관광비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이비자가 입국일 이후에 나왔다고 효력이 자동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베트남 국경을 넘었다 재입국 시 받은 이비자를 보여주고 입국 심사관이 발급받은 그 이비자 기한으로 다시 도장을 찍어줘야만 체류기간이 보장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여럿이서 똑같이 이비자 신청을 하더라도 일행 중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아무 이유 없이 거절될 수 있는데요. 거절된 사람만 있지 구체적인 거절된 이유를 확실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어볼 데도 없고 답장도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베트남 당국은 비자 거절 사유를 절대 알려주지 않고 아무리 공식적으로 요청해도 묵묵부답일 뿐입니다. 과연 도대체 관련 일을 하는 공무원은 있기는 있을까?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과연 수수료는 왜 받아 먹을까? 한국인으로서 부하가 치미는데요. 이에 현지인에게 이런 사항을 불평을 해봐야 당연한 듯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고칠 생각도 안 하는 모습을 보면 미래의 베트남이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비자 사이트에서 비자 신청은 전부 영어로만 가능한데요. 이는 안 그래도 익숙치 않고 낯선 비자 신청 상황에 영어 투성인 신청 페이지는 더더욱 한국인에게 실수를 유발하게 하여 애꿎은 비자 신청 수수료만 날리게 하는 1등 공신입니다. 요즘 아무리 국제화 시대라고 해도 베트남을 방문하는 외국인 중 한국인이 한 해에 350만 명 이상으로 압도적인 수로 1위라면 최소 한국어 포함 상위 방문객 3개 국가 언어로 변경하여 신청할 수 있게끔 한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기존 이비자의 체류 기한이 만료되어 외국에서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라 현재 베트남 체류 중에 이비자를 갱신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많은 수가 명확한 이유 없이 거절되고 있는데요. 이 역시 상세히 비자 거절 이유를 알려주지 않고 공중에 붕 뜬 것처럼 비자 발급 대기 시간만 계속 지연되어 믿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에 베트남에서 현재 체류 중으로 기한이 만료되어 재신청하는 경우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음을 사전에 꼭 인지하고 이에 따른 추가 대비를 꼭 세우셔야 합니다. 공식 비자 신청 사이트를 처음 보면 지금이 2024년이 맞나 싶을 정도로 흡사 90년대에 인터넷이 처음 보급될 때 만든 홈페이지처럼 생겼는데요. 할 줄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일부러 이렇게 허접하게 만드는 것일까 의구심이 생길 정도입니다. 이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수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데요. 페이지 자체가 너무 허접하게 보여 공식 사이트의 느낌이 나질 않아 공식 사이트처럼 수많은 허위 대행 업체가 판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글에서 베트남 이비자라고 검색한다면 상위 첫 번째 페이지의 사이트가 공식 홈페이지가 아닌 비자 대행 업체 사이트가 열리는데요. 공식 신청 페이지보다 훨씬 신청자에게 편리하게 구성되어 많은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외국 신청자 입장에서는 무엇이 공식 홈페이지인지 잘 모르는 입장에서 당연히 검색창에 처음 뜨는 것이 공식 신청 페이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이트 자체를 처음 보거니와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빨라도 3개월마다 보기 때문에 자세히 보지 않으면 비자 대행 업체를 공식으로 생각하고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이에 극도의 주의가 필요한데요. 공식 페이지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것은 무엇보다도 비자 수수료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24년 기준 90일 복수이 비자인 경우 현재 수수료는 미화 $50입니다. 대행 서비스 업체는 이 수수료 포함 자기네 마진도 붙여야 하므로 이 금액보다 높다면 사설업체라고 생각하시고 바로 걸러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수수료만 더 비싸고 믿을 수 없는데요. 공식 비자 신청 시도 문제가 생기면 아무런 응답을 듣기 어려운 마당에 사설업체 역시 문제가 발생 시 아무런 보상도 책임도 지지 않으며 후에 대행업체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비자가 진짜라고 보장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베트남 장기 비자인 이 비자에 대해 문제점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핵심은 투명하지 않고 일방적인 행정처리, 오락가락 일관성 없는 비자 발급 기준, 신청자의 요청으로 변경, 수정이 전혀 불가하고 기타 요청 사항에도 어떠한 피드백도 받을 수 없는 것은 비단 비자 문제뿐만이 아니라 현재 베트남 당국의 일반적인 행정 진행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 무척 씁쓸한데요. 이러한 베트남 당국의 행태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저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처음 베트남 오신 분들이나 체류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은 베트남에서 한 달 이상 넘어가는 여행이나 장기로 체류하는 계획을 세울 때는 베트남 당국이 말하는 이 비자만 믿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어 언제라도 제때 받지 못하거나 거절당하는 것을 대비해 항상 차선책을 같이 세우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는 베트남 생활과 여행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모든 노하우를 유튜브를 통해 아낌없이 공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채널을 지속하는 힘이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